이번 시간에는 그 기계 가공의 다섯 번째 시간 밀링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링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반 가공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공작 기계로서 선반 가공과는 반대로 공구 회전 운동과 그 공작물의 직선 그 이송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삭 가공입니다. 밀링 머신의 구조로는 우선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그 옆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우선 앞쪽에서 보시면 이제 공구가 이쪽에 달립니다. 이쪽에 달려서 그 회전을 하고요. 그리고 공작물이 여기에 그 바이스에 물려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있겠죠. 공작물이 이 부분에 있고 공구가 여기에 고정이 돼서 회전을 하겠죠. 여기 구조를 조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그 공구의 회전 속도를 RPM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변속 장치가 위쪽에 다 있고요. 위쪽에 변속 장치가 있고요. 이쪽이 이제 그 밀링 가공 같은 경우는 3축이라서 이제 선반에서 사용됐던 그 왕복대, 가로 이송대와 그 세로 이송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 상하는요, 위아래는 그 리를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전후, 그러니까 앞뒤죠. 앞뒤는 새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좌우는 테이블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아래는 리, 자, 좌우는 테이블, 이 앞뒤는 이제 세대를 사용한다는 거죠. 이렇게 이 밀링 가공 이 구조, 이 니와 세들, 이 테이블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. 이 니는 상하, 그리고 테이블은 좌우, 그리고 그 세들은 앞뒤, 전후를 뜻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밀링은 보통 선반에서는 이제 그 나사 가공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 이송을 안 시킵니다. 하지만 밀링에서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자동으로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동을 할 때, 좌우로 이동할 때나 그 앞뒤로 이동할 때,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할 때도 모두 다 그 버튼이나 그 레버를 이용해서 그 리드 스크류에 그 기어를 고정시킨 다음에 같이 물려서 이동할 수 있게끔 자동 이송이 모두 가능하죠. 선반도 가능하긴 한데 나사를 제외하고는 자동 이송을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공구가 어느 곳에 있는지, 그리고 공작물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, 그리고 그 상하, 전후, 위아래 이것을 이동시키는 이송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. 이 밀링 머신의 크기는요, 그 테이블의 이동량, 그 좌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동량 으로 크기를 이제 나타낼 수 있고, 테이블의 크기, 테이블의 길이폭,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주축 중심까지의 거리를 밀링 머신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밀링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왼쪽 그 밀링 작업 종류를 먼저 보시면 밀링 커터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육면체 가공을 할 때 평면 가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평면 가공.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페이스 커터라는 것인데 원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회전시킴으로써 이렇게 육면체를 가공하는, 평면을 가공하는 평면 가공, 그리고 홈 가공도 할 수 있겠죠. 이것을 세워서 그 이렇게 홈 가공도 할 수 있고요. 절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절단 가공. 덥테일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각형 밀링 커터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렇게 기울겨진 각형 밀링 커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울겨진 각형으로 더블테일 가공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드릴과 비슷한 그 엔드밀 가공, 그 엔드밀이라는 이제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그런 공구가 있는데요. 이 엔드밀 가지고 그 정면 가공을 할 수 있고요. 이 엔드밀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옆면으로도 가공이 가능하고 이 구멍 가공도 가능하고요. 이쪽으로도 가공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옆면으로 정면 가공도 가능하고 윤곽 가공도 가능합니다. 윤곽 가공. 이 엔드밀이 회전을 함으로써 이렇게 윤곽 가공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기어 가능까지, 기어 치형이 이렇게 있는데, 이런 기어 치형을 이
기어 절삭 밀링 커터를 이용해서 기어 치형을 내는 기어 가공도 가능합니다. 총형 가공, 나선 홈 가공도 가능하고요. 밀링의 부속 장치로는 그래서 그 바이스라는 것이 있는데, 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작물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바이스라는 것이 있고, 이렇게 공작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밀어줌으로써 바이스 그 공작물을 이제 고정시켜 주는 거죠. 그래서 홈을 이렇게 조여지게 되면 이것이 돌아가서 이 바이스가 압착이 되는, 공작물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이스가 되겠습니다. 아버라고 하는 것은 커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속 장치가 되겠고요. 어댑터와 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가 있는 커터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. 회전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밀링 머신에 공작물의 회전 운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몇 개 더 그 부속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슬로팅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. 슬로팅 장치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수직 밀링 장치, 그리고 레크 절삭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. 슬로팅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축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보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으로서 바이트를 이용해서 가공물의 안찌름에 키움, 스플라인 등을 가공하는 장치가 되겠고요. 수직 밀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평 만능 밀링 머신에서 설치해서 수직 밀링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. 요즘에는 이제 보통 수직 밀링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수직 밀링 장치를 이제 요즘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. 보통 수직 밀링을 사용하기 때문에. 레크 절삭 장치 같은 경우 만능 밀링 머신에 컬럼에 설치를 해서요, 리어 그 레크 기어 절삭 시에 사용하는 장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밀링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고요. 다음은 밀링에 의한 가공입니다. 그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상향 절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, 이송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이고요. 하향 절삭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. 사양 절삭은 이렇게 해서 공작물을 이렇게 쳐 올리는 그런 그 형태이고요. 그 하향 절삭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을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공작물의 고정이 그 올려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이 불안정하고요. 상대적으로 하향 절삭은 안정적이 되겠습니다. 공구의 수명이 이렇게 해서 올려치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요. 공구의 수명이 짧고요. 하향 절삭은 상대적으로 깁니다. 마찰 저항은 그 반대로 충격이 굉장히 적고요. 그다음冲击力이 작용을 합니다. 이렇게 올려치니까 그 마찰 저항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은 좀 유의해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듬질은 하향 절삭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하향 절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강성 영향은 이제 낮아도 무방하고요. 하향 절삭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충격이 커서 높은 강성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마찰 저항이 커서 충격이 작용한다고 했으므로 굉장히 강성을 필요로 하겠죠. 하향 절삭. 그리고 백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에 생기는 그 중간중간 생기는 틈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치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치수 오차 영향이 거의 없는 게 사양 절삭이고요.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, 그러니까 그 백래시가 생기는 거죠. 백래시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하향 절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마찰 저항을 좀 올려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을 반대로 외워두시는 게, 유의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공작물 고정과 수명은 이렇게 올려치기 때문에 고정이 더 어렵고 수명이 짧다는 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하향 절삭과 사양 절삭을 구분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요. 분할대가 있습니다. 분할대는 이제 이 종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. 직접 분할법과 단식 분할법, 차동 분할법 이 세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.
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나올 때 분할대 방법이 아닌 것 해서 뭐 직접 단식 차동 뭐 간접 분할법이 나오는데 간접은 분할대 종류가 아니죠.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 분할대를 이용해서 그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직접 분할법 같은 경우는 이 n이 분할 크랭크 회전수가 작은 n이라고 하면 그 큰 n이 대문자 n이 그 등분 분할수입니다. 등분 분할수분의 24. 단식 분할법은 n분의 40. 그리고 이제 직접 분할법과 단식 분할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차동 분할법을 사용을 하는데 67, 91, 뭐 20, 121, 60일 이상의 소수나 특수한 수의 분할을 하는 분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단식 분할법 이렇게 구하는 공식까지 나오는데요. 우선 그 공식을 세 개를 공식 외우는 것보다 이 분할대 종류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밀린 가공도 유의사항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공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장갑을 절대 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칩이 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.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. 칩 커버 있죠. 칩 커버를 설치를 해서 그 내 몸 쪽으로 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. 커터 날 끝과 같은 높이에서 절삭 상태를 관찰하지 않습니다. 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.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 주축 속도를 분석시킬 때는 반드시 주축 정지한 후에 변환해야겠죠. 계엄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밀림 가공을 할 수 없는 작업, 곡면 절삭 가능하죠. 엔드밀을 이용해서 곡면 절삭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베벨 기어 가공, 베벨 기어 가능도 가능하죠. 베벨 기어 가공. 드릴 홈 가공 가능하죠. 홈 가공. 드릴 이용해서 회전시켜 가지고 드릴 홈 가공이 가능하죠. 크랭크 절삭 가공은 그 크랭크 선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크랭크 절삭 가공을 해줍니다. 축 가공 같은 경우는 원통형은 모두 다 그 선반에서 하는 거죠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밀링에서는 이 구조에서는요, 그 선반과 같이 그 주축대, 심압대, 그 다음에 베드, 뭐 왕복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눈 것보다 밀링 구조에서는 우선 그 주축대가 어디 있고 공구를 어디다 물리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어디다 고정을 하며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하는 게 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송대가 테이블, 그 다음에 전후,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송대가 새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. 밀링 작업을 할 수 있는 종류, 그리고 밀링의 부속장치와 선반의 부속장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,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에 대한 거, 그리고 분할 때의 종류,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